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김성교입니다. 다시 한번 특검 조사 후 유명을 달리하신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경향신문 허위 보도를 접하니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고 저급한 축성 선동이 기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 죽인 특검이 이제는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 언론 플레이로 정의를 덮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고 정희철 위원장님 죽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초 제보좌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요구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임의로 제보좌관이 증거 인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이 일은 고인이 되신 정희철 위원장님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검에게 묻습니다. 누가 고 정희철 위원장님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았습니까? 민중기 살인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들에게 고인이 남기신 자필 메모가 눈릿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배용한 CCTV를 근거로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옹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배용이 아닙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특검 사무실에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조사받고 기가하는 고 정희철 위원장을 수사관이 출입구까지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더욱 명확한 증거를 국민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요구로 CCTV 확보에 나선 제보좌관과 저를 증거인멸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여 범죄자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못해 이들에게 상식이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실 확인 전화 한 번만 했어도 쓸 수 없는 기사입니다. 다 알려졌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단을 심어주는 보도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내용 발표를 막는 명분 쌓기 꼼수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의결을 못하고 12월 1일 재심의를 하게 된 점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들마저도 살인특검과 선동언론에 현혹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조사 내용조차도 의심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고인의 유서는 공개했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고인의 유서가 맞다는데 왜 공개를 못하나요? 고인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살인특검의 재상을 세상에 알리는 걸 잠시나마 미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확인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고인의 유서 내용은 언급도 하지 않은 위와 같이 거짓 선동하는 어떤 자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과 마지막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고 통화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즉시 발표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또한 저급한 중상모략으로 특정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국민을 선동하려 한 자를 찾아 엄벌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은 온갖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무기강이 땅에 떨어진 사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보안구역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이물감이 느껴져 마시지 않고 뱉었다는 궤변이 통할까요? 특검 사무실에 아무 상관없는 여성을 보안구역에 데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과시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죽은 사실을 묻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죽음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살인특검을 특검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 기소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평군 공무원을 사망으로 이끈 공흥지구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협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저급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특검의 폭력적 행위에 적극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의원 저에게도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입삼는 분인데 하물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했었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성교 고인의 대신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명예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 정희철 양편 단월면장님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이 강압 수사와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뉴탐사, 경향신문, MBC,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들은 고 정희철 면장님의 억울한 희생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는 허위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검에게 증거인멸이라는 별건 수사로 구속 수사할 것을 사주하며 저와 김성교 의원 측의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저급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식 선전 선동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인이 치욕스러운 특검 수사를 받고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와 밤새워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피눈물 흘리며 작성한 자필 메모를 위조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살인특검의 불법 수사를 죽음으로 항거한 고인의 엄중한 경고를 진영논리와 좌파 권력에 오염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카더라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고인을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가 예정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양평공무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연기되었습니다. 조사 총괄과장으로부터 진술 강요와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특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고발 조치 결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의 인권 불감증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라는 좌절감 속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먼저 2025년 10월 27일 유탐사 보도는 여현정 민주당 양평 군의원만 출석시켜 대담 형식으로 박경호 변호사와 김선교 의원 측이 고인에 대하여 자살을 방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민중기 살인특검이 불법 수사를 온 국민에게 고발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김선교 의원 측과 박경호 변호사가 뜬금없이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정치적 쟁점화로 여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앞세워 특검 수사를 흔든다고 하며 고인의 명예는 물론 저와 김선교 의원 측의 살인특검 대국민 공개 고발 사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 지역에는 고인의 죽음이 특검의 강압수사가 사인이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이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것을 수사를 대비하여 뭔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 죽이는 민중기 특검 수사팀을 원칙주의자라고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저 박경호 변호사는 추석 연휴 중이지만 특검의 수사 첫날에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고인의 자필 메모의 심각함을 간파하고 서둘러 양평에 내려가 정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고인과 1시간이 넘는 상담을 하며 자필 메모 원본과 그 6필에 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불법 수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유탐사 보도팀은 수임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필 메모와 카톡 문자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특검팀의 강압수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가혹한 강압수사에 절규하며 작성한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고인의 심경을 쓴 메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필 메모는 누구의 심경을 쓴 메모라는 말입니까? 다음 11월 19일자 경향신문은 특검에서 김 의원 보좌관의 CCTV 요청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경향신문은 특검에서 김 의원 측이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정 면장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의원 보좌관이 사망 전에 정 면장을 접촉하고 카페에서 CCTV 동영상을 요청한 행위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구속을 사주하는 언론 조작입니다. 김선교 의원 측은 공영지구 개발 부담금 면제 수사와 관련하여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정면장을 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유 압박은 특검이 한 것입니다. 문 보좌관은 10월 4일 2시경 양평의 모 카페에서 정면장을 만났는데 그때 자필 메모를 교부받은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확보하여 인권위 조사관에게 CCTV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보좌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한 행위는 특검에서 제기했다는 해유 또는 증거인멸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관의 요구에 따른 점임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10월 29일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면담 경위 및 텔레그램 대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제출을 보좌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한에 근거한 자료 요구로서 문 보좌관은 이에 협조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자 메시지는 문 보좌관이 인권위 요청에 따라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이며 이를 증거인멸로 볼 여지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10월 6일 문병진 보좌관은 고 정면장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허위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날 11월 20일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이 떼돈을 벌은 김만대가 근무했던 머니투데이가 이 허위 보도에 가담하여 헛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보좌관이 정 위원장을 만나서 김 의원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쾌유해서 특검이 조사 중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강압, 불법 수사에 대한 감찰 조사가 아닙니까? 이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을 보좌관이 2차례 만나서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해유했다는 것이 논리상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그 다음 날 11월 21일 오전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 김종배 진행자는 박현일이라는 전 민주당 양평군 군의원과 함께 양평군청의 정치적 방기로 정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하며 사망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평군청에 10명의 자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진행자는 왜 양평군청에게 문의할 사항을 박 전 군의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박 전 의원은 추측성 발언으로 알지도 못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가 특검의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본인이 선임계를 못 보았으면 선임이 안 되는 건가요? 왜 변호인이 제3자인 박현일에게 선임계를 공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문을 제기하니 오늘 정의철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선임계를 공개합니다. 이것도 위조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요? 11월 21일 오전 1시간 뒤에 오마이뉴스는 MBC 라디오가 보도한 1시간 뒤입니다. 반대 당사자인 박경호 변호사나 문병진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MBC 라디오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그게 언론입니까? 그게 기자가 일하는 방식입니까? 기자는 사회의 목탁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끝으로 민중기 특검에게 요청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고인의 유서 내용과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반영하여 감찰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사실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주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교 국회의원의 변호사 김기훈입니다. 김성교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인권위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11월 6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문자고, 가운데는 11월 7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문자며, 오른쪽은 11월 7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의 문자입니다. 11월 6일 오후 4시 27분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안녕하세요 보좌관님, 인권위 조사관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메모받은 장면 커피숍 CCTV 요청 드려놨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요? 라고 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내며 CCTV 영상을 받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11월 7일 오후 6시 20분 보좌관은 CCTV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같은 날 11월 7일 오후 6시 17분 보좌관은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에게도 총괄부장님 이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일 주소를 물어옵니다. 이에 오후 6시 28분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자 보좌관은 총괄부장에게도 CCTV 영상을 보낸 후 총괄부장님 이메일로 CCTV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이 보낸 골뱅이 nhrc.go.kr은 인권위 메일 주소입니다. 이 문자에서 보좌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국가인권위로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를 확보한 사람은 그 증거를 국가인권위로 제출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좌관의 CCTV 영상 확보는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